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이정근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실제적으로 쿠다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실제 쿠다 신텍스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이제 우리가 쿠다 언어를 이용해서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개발하게 될 함수, 즉 GPU에서 수행되는 그 함수를 우리가 커넬이라고 부르고요. 예, 그래서 이 커넬은 어, GPU에서 수행되고 수천 개의 쿠다 스레드를 이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업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CPU는 우리가 이제 통상 호스트라고 부르고 GPU는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가속기란 얘기죠. 그리고 CPU에서 수행되는 함수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다시피 함수라고 부르고 GPU에서 수행되는 함수는 커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지금 GPU에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스레드가 수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GPU에서 보는 스레드는 굉장히 가벼운 스레드 모델이고요. 컨텍스트 스위칭, 스레드 간 스위칭에 오버헤드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스위칭이 어떤 하드웨어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요. CPU에서 멀티 트레딩을 지원하는 경우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오버헤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GPU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GPU의 커널은 굉장히 그 계층적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고요. 우리 수업 초반에 좀 추상적으로 어떤 스레드와 코어를 살펴볼 때 봤던 스레드 그리고 블락 그리고 그리드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GPU 코어에 스레드가 할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스레드들이 묶인 것들을 우리가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이 블럭의 할당 단위는 이제 멀티 프로세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블럭들이 모여서 그리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그리드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의 GPU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 블럭에 해당하는 게 멀티 프로세서 SM 스트림 멀티 프로세서가 되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작은 코어가 요 스레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멀티 프로세서 또는 우리가 용어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이제 MP라고 불렀죠. 스트림 멀티 프로세서. 여기는 스트림 프로세서라고 또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자, 커널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GPU에서 수행되는 함수를 의미하고요. 커널은 GPU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 값만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커널이 GPU에서 수행되는데 CPU 쪽에 있는 시스템 메모리를 접근할 수는 없겠죠. 아, 지금 최근에는 이제 유니파이드 메모리라고 하는 이제 좀 더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방, 사용 방법이 나왔는데요. 이 경우는 어, 커널이 이제 GPU에서 수행된 커널이 시스템의 메모리를 요구할 때는 통상 어, 시스템의 요구에서 필요한 메모리를 다시 GPU 쪽으로 가져와서 커널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커널 같은 경우는 베어리어블한 수의 어떤 아규멘트를 가질 수 없고요. 다음에 정적 변수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함수에 대한 지시어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글로벌이라는 것은 GPU 커널 함수를 지정하는 때 사용하고요. 이 글로벌이라는 것은 CPU에서 이제 부를 수 있는 함수에는 이 글로벌이라는 지시어를 지정해 줍니다. 디바이스로 지정된 함수의 경우에는 커널의 경우에는 GPU에서 수행되는 함수를 의미하고요. 이 경우는 이제 GPU 커널에서
어, 이제 부르는 함수를 이와 같이 디바이스로 선언하게 됩니다. 글로벌 함수나 디바이스 함수나 모두 GPU에서 수행되는 것은 맞지만 디바이스는 디바이스로 지정된 함수는 GPU에서 수행되고 있는 함수가 부르는 것이고요. 글로벌로 지정된 GPU 커널 함수는 CPU에서 불려질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지금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GPU 코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 요 GPU 코딩 테스트는 제가 콜랩이라는 환경을 사용해서 해보려고 해요. 콜랩. 그래서 자, 여기서 콜랩이라는 곳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랩 리서치고요. 네, New Python Note 3를 오픈합니다.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곳의 주소는 콜랩의 주소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와 같아요. 콜, 예, 이렇게. 자, 더 크게 할까요? 이렇게. 콜랩 리서치 구글닷컴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크다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함수를 좀 실행해 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CPU에서 수행되는 함수죠. 그죠? 메인 함수예요. 그리고 여기 글로벌로 선언된 커널 함수가 있고요. 디바이스로 선언된 커널 함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실제 CPU에서 수행되고 CPU에서 어, 부르는 이 커널 함수는 글로벌로 선언이 되어야겠죠. 그죠? 글로벌로 선언이 되어서 CPU 쪽에서 이 함수를 부를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이 디바이스 함수로 선언된 그 하이 디바이스 펑션은 CPU에서 부를 수 있을까요? 메인 함수에서 부를 수 있을까요? 네, 부르지 못하겠죠. 이런 디바이스로 선언된 함수는 GPU 내부 함수에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글로벌로 선언된 이 hello CUDA 함수에서 high device 펑션을 다시 부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 코드를 한번 제가 여기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우리가 GPU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콜랩 환경에서 G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트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드웨어 가속기로 GPU를 사용하겠다고 설정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함수를 짤 때는 우리가 커맨드 라인에서 write 파일이라는 어떤 특별한 명령어를 가지고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처음 테스트니까 CUDA 01이라고 한번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샵 include studio h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device 함수, 여기는 보시다시피 언더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void high device function 이렇게. 예, 예. 그 다음에 printf hello this is in high device function 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좋겠죠. 자, 첫 번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함수도 다시 두 번 하고 글로벌 void hello CUDA void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printf 자, hello thread 몇 번째냐, 어떤 스레드가 이걸 수행하느냐 이런 대한 정보를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read in
index.x.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nt main. 자, hello 쿠다. 생소한 지금 노테이션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자, 그리고 return 0로 나가는 함수를 저희가 짰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짰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수행시키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콜랩 환경에서 에러가 났죠? syntax error, invalid syntax, void. 예, 여기가 write 명령어가 잘못된 건가요? 예, 가면 예, 여기 느낌표가 여기 퍼센트 표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해야 할 명령. 주피터 파이썬 노트북 환경에서 파일을 만들 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이와 같다. 두 개의 퍼센트 파일과 write 파일, 그다음에 파일 이름 이렇게 써주시고 이하로 이제 계속 파일의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올바로 파일이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면요, 여기 지금 쿠다 01.쿠다 파일이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이거를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다 컴파일러는 MVCC죠? MVCC 쿠다 9가 있고요. 이거를 네, 아웃풋은 쿠다 01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면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겠죠? 이게 실행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쿠다 01. 아이고, 여기서 느낌표를 빼먹었네요. 파이썬 셀에서 시스템 명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느낌표라든가 퍼센트 시그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프린트 분명히 저희가 함수에서 hello 쿠다 함수를 부르고 프린트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분명히 최소한 hello world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 CPU에서 수행되는 이 메인 함수에서 hello 쿠다라는 커널 함수를 불렀을 때 이게 이제 수행이 이게 GPU로 요청이 가서 다 끝난 다음에 어, 끝난 것을 좀 진짜 CPU로 알려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은 어, 이 커널을 론치하고 CPU는 그냥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GPU에 태스크를 주고 CPU는 수행하면서 바로 CPU 쪽의 메인 함수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GPU의 작업이 프린트를 하기도 전에 시스템 이 메인 함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헬로 쿠다 함수가 명확히 끝났다는 것을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쿠다 디바이스 싱크로나이즈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헬로 월드가 끝난 다음에 여기서 끝날 것까지를 기다리고 헬로 쿠다
함수가 끝나기를 기다린 다음에 메인 함수를 끝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예, 여기도 디바이스 함수를 한번 글로벌 함수에서도 디바이스 함수를 불러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자, 파일이 저장됐고 컴파 파일 저장 파일이 있는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합니다. 컴파일이 완료됐고 다시 실행 파일을 보고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자 제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이 글로벌 함수에서 이 수행했던 이 프린트 문에 의해서 찍힌 것이고, 다음에 글로벌 함수가 이 헬로 스레드를 프린트한 후에 디바이스 함수를 부르기 때문에 다시 요 hello this is in device라는 함수가 프린트가 쓰여지는 것이죠. 요때 글로벌 함수의 스레드 아이디는 0이었네요. 그죠? 0. 예. 그래서 지금 스레드 아이디 0번째 스레드 아이디가 요 부분을 수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헬로 쿠다 요쪽 요 부분은 여기에 블락을 하나 만들고 그 블락의 사이즈는 그 블락 안에는 스레드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개의 스레드를 만든 건가요? 예, 하나의 스레드를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블락 여기는 스레드 퍼 블락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브 블락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블락의 개수는 하나고 그 블락에 들어가 있는 스레드의 개수는 하나인 거예요. 그럼 전체 스레드는 하나겠죠. 만약에 저희가 스레드 개수를 4개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의 스레드가 차례로 수행되겠죠. 첫 번째 스레드, 두 번째 스레드, 세 번째 스레드, 네 번째 스레드. 근데 이 스레드의 블락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우리가 하나의 블락을 만들었고 블락의 내부에 4개의 스레드가 있기 때문에 요 4개의 스레드는 동일한 블락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블락 아이디도 한번 찍어볼까요? 예, 인 블락 이렇게 찍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아이디고요. 이거는 블락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락 인덱스.x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한 블락이 몇 개의 스레드가 있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we have threads in a block. 하나의 블락에 저만큼의 스레드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블락 인덱스가 아니라 블락 dim이라는 미리 정의된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블락 내부에서 이 커널 함수 내부에서 어떤 블락에 있는 어떤 스레드가 이 지금 현재 커널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변수를 통해서요. 그다음 저장을 하고요. 다시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블락 인덱스 0인 하나의 블락에 4개의 스레드가 있고요. 각각의 스레드가 이제 찍은 거죠. 이 블락에는 이 스레드가 속한 이 블락에는 블락 제로에는 4개의 스레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PPT로 넘어와서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스레드를 4개까지로 증가해 봤고요. 쿠다 디바이스 리셋도 어떤 싱크로나이즈 역할을 하면서
기존에 할당됐던 GPU 리소스를 리턴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커널은 GPU에서 수행되는 함수이고요. 병렬적인 스레드의 어레이로서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스레드는 같은 커널 코드를 수행해요. 같은 커널 코드를 수행하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패스를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겠죠. 조건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다른 데이터를 다루는 스레드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스레드들은 고유한 아이디를 갖고 있고요. 고유한 아이디를 이용해서 자기가 각각의 스레드가 제어하게 될 또는 변경하게 될 데이터를 고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함수에서 지금 현재 이 함수를 사용하고 이 커널을 수행하고 있는 스레드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은 이 스레드 인덱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스레드가 0이고 스레드 번호가 1이고 스레드 인덱스가 이 경우는 1이고 이 경우는 2이고 이 경우는 3이라면 똑같은 데이터 연산을 수행하지만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 저 각각의 스레드에 접근을 하고 처리를 하고 다른 데이터 인덱스를 가지고 네,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병렬적으로 어떤 동일한 함수를 적용해서 데이터를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스레드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스레드가 100개의 스레드를 10개의 코어에 매핑하는 문제를 살펴봤었죠. 근데 너무 많은 스레드와 너무 많은 코어 때문에 좀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스레드들을 블럭이라는 개념으로 묶었고 코어를 SM 스트림 멀티 프로세서라는 개념으로 묶었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스레드가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는 블럭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럭들이 모여서 그리드라는 것을 이루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리드가 GPU에 할당이 되면 이 각각의 이 그리드 안에 있는 블럭들은 GPU 안에 있는 SM 스트림 멀티 프로세서에 또 할당이 되고요. 그리고 블럭 안에 있는 스레드들은 또 SM 안에 있는 스트림 프로세서에 또 할당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블락의 개수와 스레드의 개수를 제어함으로써 이와 같은 형태의 스레드를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블락이 3개가 있고 블락 안에 스레드 4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한번 우리가 간단한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디바이스 함수는 좀 생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서 블락의 개수는 3개 그리고 각 블락마다 4개의 스레드를 만드는 것이죠. 이러면 우리가 12개의 스레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레드 블락 세 번째 블락에 0123 두 번째 블락에 0123 다음에 첫 번째 블락에 0123 이렇게 우리가 12개의 스레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각 스레드가 지금 한 블락에 있는 스레드가 아이디가 겹치잖아요. 이렇게 0123, 0113, 0113. 그러면 이걸 좀 고유하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저희가 또 그 이전 두 번째 수업에서 배웠던 방식인데요. 고유한 아이디를 만들고 싶으면 이 스레드를 수행하는 고유한 스레드 아이디를 만들고 싶으면 음, 블락 인덱스 x에다가 블락 dim x를 곱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 id x를 더해서 고유한 아이디를 만들게 됩니다.
this is thread with unique id, 고유한 id 값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저장을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봤어요, 그죠? 그 여기가 이제 블락에 있는 스레드의 개수니까 4가 되고, 얘는 첫 번째 블락은 0이니까 이 부분이 0이 되고, 그래서 그 아이디가, 고유한 아이디가 0, 순수하게 이제 아이디 스레드 인덱스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죠. 0, 1, 2, 3. 두 번째 블락은 여기 스레드 인덱스가 1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4가 더해지는 거예요. 0, 1, 2, 3에 4가 더해지니까 5, 6, 7, 8이 되겠죠. 네,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고, 에러가 났네요. 네, int라고 해볼게요. int 하고 컴파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여기 콤마를 안 찍었네요. 그 뉴라인을 집어넣지가 않아가지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을 했고, this is thread with unique id 8, 9, 10, 11, 0,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고유한 아이디를 우리가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요 노테이션입니다. 요 부분은 고유한 아이디를 계산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식이기 때문에, 식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스레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트림 프로세서에 어떤 스레드라는 하나의 스레드라는 개념이 매핑돼서 수행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스레드의 모음을 블락이라고 했는데, 이 블락은 스트림 멀티 프로세서에 할당이 돼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블럭의 그리드는 하나의 GPU에 매핑이 되고, 스레드들의 모음인 블락은 하나의 SM 스트림 멀티 프로세서에 매핑이 되고, 요 각각의 스레드들은 하나의 코어에 매핑된다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스레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스트림 프로세서에서 수행되고, 블락은 하나의 스트림 멀티 프로세서에서 수행된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스트림 멀티 프로세서는 당연히 여러 개의 블락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저희가 그 수업 초반기에 이제 스트림 멀티 프로세서를 두 개를 가정했고, 여기 이게 하나의 GPU 두 개의 스트림 멀티 프로세서가 있었고, 블락이 5개씩 할당되는 그림을 보여준 바 있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스트림 멀티 프로세서는 하나 이상의 블락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줄링을 통해서 할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블락을 여기 보면 8개의 블락을 갖고 있는 커널에 있을 때, 이 8개의 블락에 있는 커널이 어떠한 GPU에 할당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플렉서블하게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요거는 좀 저가의 GPU로서 SM 스트림 멀티 프로세서 2개 있는 경우고요. 여기는 4개 있는 경우죠. 요거는 좀 더 비싸겠죠. 더 많은 SM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2개를 갖고 있는 SM과 4개의 SM을 갖고 있는 GPU에서 8개의 블럭을 갖고 있는 커널 함수가 수행될 때, 첫 번째 8개가 0, 2, 4, 8에 해당하는 블락은 SM0에 할당되고, 1, 3, 5, 7에 해당하는 블락들은 SM1에 할당돼서 전체 수행 시간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타임이고요. 시간축이 되고요. 자,
그리고 SM이 4개가 있는 경우는 이제 첫 번 제로 블락과 블락 4가 SM 제로에 할당되고 블락 1과 블락 5가 SM 1에 할당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짧은 시간에 병렬적 더 많은 병렬성을 가지고 수행을 함으로써 수행 시간을 단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GPU에서는 스레드 인덱스는 3차원으로 우리가 아이디를 줄 수 있어요. 스레드 인덱스 X, 스레드 인덱스 .y, 스레드 인덱스 .z 이런 식으로 우리가 3차원으로 스레드의 어떤 구성을 만들 수가 있고요. 스레드 블럭도 마찬가지로 3차원으로 아이디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오래된 자료라서 2D로 나와 있는데 3D 최근에는 3D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커널 함수 내부에서 어떤 스레드가 지금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고유한 스레드 인덱스를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럴 때 스레드 인덱스라든가 블락 인덱스라든가 블락딤 또는 그리드딤이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인덱스를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락딤은 블락에 들어가 있는 스레드의 개수고요. 그리드딤은 하나의 그리드에 있는 전체 블락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좀 더 그 블락 인덱스와 블락딤, 스레드 인덱스를 좀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커널 함수를 만들었을 때 출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지금 블락 디멘션이 4고요. 4고 블락이 지금 4개가 있다고 칩시다. 0부터 3까지. 그다음에 하나의 블락에 스레드 0부터 3까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스레드에 대해서 어레이의 값을 7로 넣어라 라는 얘기니까 출력은 이와 같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어레이에 대해서 고유한 스레드 인덱스 값에 대해서 고유한 스레드 인덱스 값에 대해서 블락 아이디를 넣었으니까 첫 번째 블락 아이디가 들어가겠고 그 다음 4개의 스레드에서는 두 번째 블락 인덱스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서는 세 번째 블락 인덱스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어사인을 한다면 고유한 스레드 인덱스에 대해서 모든 인덱스 데이터에 대해서 스레드 인덱스를 집어넣는 거니까 0, 1, 2, 3, 0, 1, 2, 3 이런 식으로 여기 잘못했죠? 0, 1, 2, 3, 0, 1, 2, 3, 0, 1, 2, 3 이런 식으로 어레이가 설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메모리 구조인데요. GPU에는 이제 글로벌 여기 호스트 CPU가 있고 여기 디바이스 GPU가 있고 이제 CPU는 GPU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PCI 익스프레스라는 고속 연결망을 사용하고요. 대부분이 지금 PCI 익스프레스 버전 3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16레인의 경우에는 16GB per second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로컬 메모리, 글로벌 메모리, 콘스턴트, 텍스처럴 메모리 등이 있고요. GPU 칩 안에는 이제 여러 개의 멀티 프로세서 SM이 있고 그 안에는 각각의 SM에는 레지스터와 쉐어드 메모리가 있다. 그리고 CPU 내부에 온칩 캐시로서 콘스턴트 캐시라든가 텍스처럴 캐시 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GPU를 좀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GPU 쪽 메모리로 전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CUDA GPU 쪽의 메모리를 초기에 할당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값을 초기화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또 다 쓴 다음에 이걸 풀이해 줘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GPU 쪽의 메모리를 할당하기 위해서는 CUDA 에멀록을 사용하여 메모리를 할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GPU 디바이스 쪽에 1024개의 인테저 어레이를 우리가
인트를 갖고 있는 어레이를 초기화하려고 한다. 그에 해당하는 메모리를 할당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자, 이와 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1024개의 값이 들어가 있고요. 총 필요한 바이트의 수는 1024 곱하기 사이즈 오브 인트죠. 인트가 통상 4바이트니까 1024 곱하기 4에 해당하는 바이트가 우리가 바이트에 해당하는 메모리를 우리가 디바이스 쪽에다가 할당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디바이스 할당할 디바이스 메모리의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쿠다 메몰락, 그다음에 디바이스 포인터. 사실 이쪽은 이제 더블 포인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시 어드레스를 보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당할 메모리의 양을 지정해 주시면 이제 GPU 쪽에 메모리가 할당이 될 것입니다. 할당된 메모리를 값을 0으로 초기화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연산을 수행하고 맨 마지막에 연산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가 GPU 쪽에 할당한 메모리를 쿠다 프리라는 API 함수를 이용해서 해제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를 초반에 할당을 하게 되고요. 할당된 메모리에 우리가 시스템 메모리 쪽에 있는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할 때는 쿠다 memcopy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 아규먼트를 보시면 데스티네이션 있죠? 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바이트를 보낼 것인가, 그리고 방향은 어느 쪽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쿠다 맨카피는 이제 카피가 완벽히 끝난 다음에 코스트 쪽으로 컨트롤이 돌아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블락킹이 됐다, 블락킹 됐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커널 같은 경우는 이제 비동기식 난블락킹 형태의 함수예요. 그래서 그 커널을 부른다 하더라도 CPU에서의 수행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좀 전에 바로 메인 함수가 끝나는 걸 막기 위해서 쿠다 디바이스 싱크로나이즈 함수를 불렀죠. 예. 하지만 이 맨카피 같은 경우는 이 함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CPU로 제어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렇게 그냥 바로 끝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CPU를 블락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향은 몇 가지가 있죠. 호스트에서 디바이스로 보내는 거, 디바이스에서 호스트로 보내는 거, 디바이스에서 디바이스로 보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물론 여기 지금 이게 블락형 어떤 API 함수지만 쿠다에서는 성능 향상을 위해서 남블락킹의 어떤 쿠다 맨카피 함수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함수의 이름은 쿠다 맨카피 어싱크라는 이름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성능의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즉 고성능이라는 게 데이터를 전달하면서 뭔가 동시에 연산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쿠다 맨카피 어싱크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피라는 예제인데요. 네, 세피라는 예제인데 요거는 모든 벡터에 대해서 요와 같은 연산을 하는 거예요. x에다가 스칼라 값을 곱하고 그다음에 y 벡터를 더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포르프를 이용해서 시퀀셜하게 수행이 됐었습니다. 기존의 이제 시스템에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됐는데, GPU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수행될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보시면 이와 같이 수행이 되는 거죠. 세피 커널 함수는 이제 다수의 스레드를 생성하고 각 다수의 생성된 스레드에서 고유의 인덱스를 찾는 방법이 이와 같이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죠. 스레드 인덱스 점 x 더하기 블락딤 x 곱하기 블락 인덱스, 이렇게 하면 여러 개의 블락에 걸쳐서 분산된 스레드들에 대해서 각자 고유한 스레드 인덱스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인덱스를 통해서 그 스레드가 어떤 데이터를 맡아서 연산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i라는 값을 데이터의 어레이 값으로, 인덱스 값으로 사용해서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더 이상 포르프라든가
while 같은 문장이 없어졌죠. 그죠? 대신에 이 스레드가 다수의 스레드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 경우는 이제 n개의 스레드에 의해서, n개만큼의 스레드에 의해서 병렬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몇, 어, 데이터가 그 어레이의 인덱스 최대 인덱스 값이 디멘션이 n개일 때 몇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야 되느냐? 토탈 뭐 n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야겠죠. 토탈 n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의 블락에 예를 들어서 200 256개의 스레드를 집어넣는다면 블락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n을 25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근데 정확히 나눠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런 형태가 돼야 될 거예요. 그죠? n을 256 나눈 어퍼 세일링. 그래서 만약에 n이 1024면 정확히 4개의 블락을 만들면 되는데, n이 1025다 라고 하면 5개의 블럭을 만들어야겠죠. 마지막 블럭은 하나의 스레드만 포함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입니다. 자, 요런 그 어퍼 세일링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정수형 연산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블럭의 수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이제 여기 토탈 블럭 안에 있는 스레드의 개수, 그다음에 넘버 오브 블럭,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피 커널 함수를 부르게 되면 총 n개 만들어지는 스레드 개수는 n 곱하기 n 블락 곱하기 256만큼의 스레드가 만들어지겠죠. 네. 그리고 그 각각의 스레드들이 이 커널 함수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쪽이 그래서 디바이스 코드가 되는 것이고요. 이쪽이 GPU에서 수행되는 디바이스 코드가 되는 것이고, 이쪽이 CPU에서 수행되는 호스트 코드가 될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요 세피 함수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실 이 커널 함수를 부르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필요한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미리 GPU 쪽으로 보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다시 이제 CPU 쪽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PU 쪽에 x와 y에 해당하는 어레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쪽에 x와 y에 해당하는 요게 매칭되는 디바이스 메모리를 이제 할당하기 위해서 포인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쿠다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이용해서 n만큼의 사이즈를 갖는 플로트 타입으로 그만큼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할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CPU에서 디바이스로 값을 전달하게 됩니다. 호스트 투 디바이스 방향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x와 y, 여기 y가 되겠네요. x와 y에 해당하는 값이 디바이스 쪽에 이제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제 커널 함수를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dx와 dy에 저장된 값을 가지고 뭔가 연산을 수행할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피 함수가 마무리된 다음에 다시 그 y 값을 다시 그 디바이스에서 y로 가져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디바이스에서 호스트 방향으로 이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이쪽이 데스티네이션, 여기가 소스 방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시고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가 y가 돼야 되고 디바이스 y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 아규먼트가 데스티네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GPU에서 연산한 결과를 가져와서 뭔가 유의미한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디바이스 메모리를 해제를 하게 함으로써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통상의 우리가 CPU에서 수행되는 그 함수를 보면 여기에는 이제 for loop가 있고 여기에 계산 복잡도는 order of n이었는데 저희가 GPU 코드를 이용해서 더 이상 그 코드에 보면은 이제 루프가 없는 형태의 코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병렬 시스템에서는 이게 이제 order of one 콘스턴트 함수로 수행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컴플렉시티가 내려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병렬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복잡도를 떨굴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뭐 이게 내부적으로는 또 이제 그 코어의 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n이 원 타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스케줄링을 통해서 뭐 상수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은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더 오브 원으로 컴플렉시티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GPU는 지금 계속 고성능 시스템의 방향으로 이발브하고 있고요. 스택 듀램 좀 HBM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스택 D램, HBM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GPU 간에도 고속 통신을 위해서 NVLink라는 그런 초고속 연결망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딥러닝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이퍼 프리시전의 성능을 최적화했고 그 다음에 딥러닝에서 마치 역시 또 GPU 딥러닝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매트리스 연산을 고속화하기 위해서 텐서코어라는 새로운 전용 매트리스 가속기도 추가로 칩에 포함함으로써 점점 고성능을 향해 가고 있다.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프리런치라고 제가 썼는데 이거는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쿠다를 언어를 이용해서 뭔가 좋은 잘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코드를 잘 짜놓으면 디바이스는 계속 증가하고 고성능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똑같은 코드를 새롭게 나온 새로운 GPU에 돌리면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특별한 노력 없이 좀 뭔가 성능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제 프리런치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요. 고성능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이제 서버용이라든가 데스크탑에 사용되는 GPU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용으로도 GPU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엔비디아에서도 모바일용 GPU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용하시면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사용될 수 있는 모바일 GPU 같은 경우는 테그라 K1, X1, X2, 나노보드 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특히 나노보드 같은 경우는 $99로 나온 시스템이고 굉장히 손바닥만한 시스템에서 좀 성능이 많이 필요한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딥러닝 애플리케이션들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도 GPU의 성능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볼타를 넘어서 튜링이라는 아키텍처까지 나와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GPU의 성능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회에 나가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런 가속화 기능을 하게 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좀 대처하기 위해서 쿠다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오픈CL 같은 병렬 프로그래밍을 좀 배워두시면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으로 쿠다 프로그래밍, 병렬 프로그래밍에 대한 동영상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